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장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오늘 휴일인데 갑자기 속보가 터졌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 매물 잠김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국민 주권 정부는 다르다. 자, 일단 뭐 이재명 정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만큼 매물 잠김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저도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왜 그러면 다르냐? 그 이유를 들고 있는 게 이게 과거 정부의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실 과거 정부라는 것은 뭐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중과 사실 뭐 이때 처음 이제 시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 시행을 하고 나서 매물이 엄청나게 잠기면서 결국은 집값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그 과거의 경험에 근거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장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양도세 82.5%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과거 정부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하고 만약에 똑같이 간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도 사실은 이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킨 게 엄청난 또 실패로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를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실제로 좀 매물이 줄어든 것 때문에 좀 국토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좀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은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긴 호흡. 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시작이니까 자, 끝날 때 가봐야 한다. 뭐 일단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했던 얘기를 좀 살펴드리면 일단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전 정부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딱 하나만 떼내서 요것에 대한 안정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풍선 효과가 터지고 이것을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어 하는 막 이런 어떤 대혼란이었죠. 사실은 뭐 자고 일어나면 대책이 나오고 사실 뭐 그 대책이 막 엉키고 하면서 실무선에서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이때 정말 우리가 양포 이렇게 세무사라 그러나요? 양도세 포기한 세무, 양포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세무사들조차도 양도세 산정을 포기할 만큼 엄청나게 복잡한 정책들이 매번 나왔었죠. 너무 이제 부동산에만 이제 매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렇다는 거예요. 절박한 인식 속에 자, 이 절박한 인식이라는 게 저는 뭐 가장 좀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게 자, 이재명 대통령이 블룸버그하고 이제 블룸버그면 외신이잖아요. 뭐 대표적인 외신인데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시장에 폭탄이 째깍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만약에 이 폭탄이 터지면 자,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 자, 이렇게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것은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표현들이거든요. 뭐 나라가 망한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좀 절박한 인식, 좀 이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 집값을 못 잡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박한 인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대통령이 직접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뭐 트위터 X를 통해서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늘 국토부 장관도 이제 트위터 X를 통해서 이제 뭐 계속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먼저 깃발을 들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이제 아파트 한 채까지 이제 뭐 내놓으면서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정말 무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현장의 어떤 인식 요런 것들이 좀 다르다. 요거는 뭐 저도 좀 공감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러면서 금융과 세제와 공급 재설계를 통한
불로소득 없애는 대전환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문재인 정부하고 좀 다른 거는 저는 이제 공급 쪽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때는 자 집이 부족하다 했지만 계속 김현민 이제 당시 국토부 장관이 아니다, 지금 뭐 지표를 봐라, 어차피 뭐 초과 지금 공급이기 때문에 뭐 계속 뭐 넘쳐난다, 집이 모자라는 게 아니다, 계속 이렇게만 했었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집이라는 게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또 그만큼 살고 싶은 집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 부분에 있어서 좀 이재명 정부는 그래 부족한 거 맞아, 뭐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자, 그러면서 뭐 135만 채 지금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도심안에 뭐 6만 채 얘기도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가 막판에 몰려가지고 계속 뭐 공급 없다 하다가 막판에 이제 3기 신도시라는 어마어마한 또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고, 자,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또 이 공급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뭐 이제 그 동안에 뭐 이제 보상도 끝내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본청약도 들어가고 또 입주도 할 수 있는, 자, 이런 조금 환경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몇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좀 평가를 했습니다. 뭐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레버리지가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하나가 바로 뭐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많이 내서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가 어느 정도 이자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더더구나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기준금리가 워낙 낮았었고 2% 또 엄청난 또 뭐 통화량, 그렇죠, 유동성 풍부 때문에 결국 부동산이 금융에 올라타버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좀 굉장히 뭐 악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시키는, 자, 요 지금 것 중에 은행 하나를 지금 잘라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 하나의 금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금융인데, 그게 바로 전세제도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레버리지가 은행 돈만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 돈은 오히려 이자를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전세금이라는 건 이자도 전혀 없이 개인적으로 세입자의 돈을 받아서 내가 집을 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레버리지죠. 이자도 안 내고 내가 집을 사서 나중에 그 시세 차익, 열매는 내가 고스란히 다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라는 건데, 자, 일단은 서울 전 지역하고 지금 뭐 경기 지금 12개 지역을 지금 딱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갭 투자 자체가 지금 안 되게 딱 막아놨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저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은행 쪽에 있는 이 금융절연, 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이제 사금융, 전세금 이런 것에 대한 금융절연,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계속 만약에 5년 내내 지속된다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문재인 정부 때도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못했는데 지금은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죠. 입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것이 지금 상설기구만, 지금 상설 인원만 지금 100명이에요. 그리고 부동산계의 금융감독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뭐 그냥 통장까지 탈탈 털어볼 수 있는, 자, 이게 지금 부동산 감독원인데, 그것도 국무총리 직속에 있는. 자, 그래서 지금 뭐 당장도 보더라도 뭐 사업자 대출 관련된 거 이제 정말 뭐 상상도 못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부동산 감독원에 나서서 통장 탈탈 털어보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세청 불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 전체를 세무조사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많은 그 우회적인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또 P2P 대출이라든지, 자, 이런 것까지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우려가 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감독원도 굉장히 이제 다른 차원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좀 다른 이유게 또 하나가 바로 1주택자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1주택자는 무조건 보호를 했었어요. 신성 불가침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자, 그렇지만 바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매물을 출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양도세 중과도 2월부터 이제 시작해서 5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준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 6개월 정도 하고 또 1년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뭐 스텝 바이 스텝 좀 시간을 주면서, 그래서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어쨌든 간에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갭 투자 매도를 허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냥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매도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규제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규제를 안 하는데 이걸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결국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는 1주택자도 규제 범위에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아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1주택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실거주자 중에서도 고가주택 25억이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뭐 집값을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실거주 1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유세라는, 재산세라는, 자, 이런 것들을 올려서 일단은 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그래서 1주택을 좀 이렇게 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소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도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자, 또 하나가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아파트 임대 사업자를 엄청나게 활성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도 깎아주고 재산세도 깎아주고 종부세도 깎아주고 양도세도 깎아주고 다 깎아주고 어마어마하게 활성화시켜서,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파트 임대 사업자는 일단은 이제 접었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그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계속 거의 뭐 영구적인 양도세 혜택,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임대사업자로 하는 한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한을 설정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8년 10년 정도 돼 있는데 그냥 10년까지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혜택을 안 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은 이제 팔겠죠. 혜택이 더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에만 지금 44,000채 정도 됐는데 이것도 지금 매물을 출회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추가 대책에 대한, 오늘 5월 이제 9일 끝나고 이제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되면서 매물 잠김이 있으니까 결국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의 이야기를 오늘 결국 뭐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했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 뭐 135만 채 공급, 이 부분도 오늘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상당히 뭐 중요하죠.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니까. 더더구나 이제 도심의 6만 채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특히나 뭐 용산 정비창이나 이런 데들은 상당하잖아요. 뭐 지금 강남 쪽에도 많은 것들이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마지막 코멘트가 뭐였냐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 사실 저는 이런 정책의 신뢰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뭐 조금 집값이 잡혔다 그러면 또 뭐 그것 때문에 조금 풀어주면 또 나중에 와 이렇게 되고, 전 이 큰일 나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흔들림 없이 5년 내내 만약에 정책을 추진하면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뭐가 좀 다르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휴일에 갑자기 이렇게 속보를 낸 이유, 더 이제 구체적인 이유까지 제가 조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은 지금 서울의 매물이 오늘자로 봤을 때 지금 이게 5월 9일이 6만 8천 건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근데 5월 10일 좀 확연하게 좀 한 2천 건 정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6만 6,900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봤더니 한 1,581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 물론 5월 1일하고 5월 2일 같은 경우에도 7만 2천 건에서 7만 800건으로 이때도 뭐 비슷하게 지금 한 15,000건 정도, 1,500건 정도 줄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5월 9일하고 지금 5월 10일은 딱 요게 지금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시행 전, 그 다음에 5월 10일 양도세 중과 시행 82.5%. 자, 82.5% 내고 누가 팔겠냐? 그래서 매물이 잠긴다. 지금 이런 논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6만 8천 건에서 6만 6천 건에, 물론 첫날이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1,500건 정도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는 5만 건대까지도 뭐 잘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게 다 다주택자들 매물이었으면. 자, 근데 또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지금 오늘 신문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 1581건이니까 뭐 2000건 뭐 하루 만에 사라졌다 뭐 증발했다 뭐 난리 뭐 해서 이제 매물 감소하고 집값 다시 올라간다 뭐 지금 금매 다 없어졌다 난리가 났어요 오늘. 뭐 신문방송들이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좀 펌핑을 하니까요. 자, 그렇지만 좀 객관적인 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실 매물을 봤을 때 지금 서울이 68,400에서 66,900으로 한 1,580, 한 1,600건 정도가 감소한 거는 팩트다. 자,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선방했다. 오늘 상황은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 지역들이 중요하겠죠. 자, 강남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까지 계속 만건대를 그래도 유지를 했어요. 만건대를 유지를 했는데 5월 8일부터 이제 한 9,900, 9,800, 그 다음에 9,700. 자, 그래서 9일하고 10일, 이제 요 하루 사이를 보면 한 116건 정도 줄었습니다. 만 건 아래로 내려가 있긴 하지만 오늘 한 100건 정도. 자,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사실 5월 1일하고 5월 2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건 거의 가깝게, 그렇죠. 한 200건 넘게 요때는 또 감소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면 5월 1일하고 5월 2일, 그 다음에 5월 9일, 5월 10일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양도세 중과 전후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116건이고, 그리고 강남이 지금 9,700건대로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강남에서 팔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서초도 마찬가지예요. 8,500건이었던 게 지금 8,300건 정도로 214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래도 계속 지금 8,300건대, 8,000건대는 유지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지금 짱짱하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물론 5,000건대가 4,000건대로 내려가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지만 5,099건이 4,984건. 오히려 송파는 건수로 보면 강남 3구 중에서는 가장 적게 줄었습니다. 115건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매물 감소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난리 칠 정도로 그 정도 매물 감소는 일단 아닌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용성도 살펴드리면 마포도 한 1968건에서 1929건으로 한 39건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자, 이건 일상적으로 이렇게 한 40건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포 상황만 보자라면 크게 지금 변동이 많이 없는 걸로 한 39건 정도, 이 정도 지금 되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데요. 한 1843건이 1821건이에요. 근데 지금 용산은 5월 6일 날은 1817건, 5월 5일 날도 1817건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따져보면 5월 5일하고 5월 6일보다 1821건이면 오히려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22건이어서 지금 그냥 여기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꿀렁꿀렁 하고 있는 정도로도 일단 파악이 될 정도의 숫자 변동으로 보여집니다. 성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77건. 자, 여기도 지금 2000건대 아래로 내려가서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1797건, 1941건이면 지금 1977건하고 36건이에요. 한 40건이 안 되게 감소를 해서 성동도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매물이 다 들어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그래서 강남 3구와 마용성, 지금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매물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엄청나게 눈에 띌 정도로 폭발적으로 감소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1월 1일하고 그리고 1월 1일이라는 건 아예 양도세 중과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었을 때고 5월 10일은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행이 된 거잖아요. 자, 이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보더라도
5월 지금 10일하고 1월 1일. 자, 5만 7천 건이요. 올 초 5만 7천 건이었어요. 자, 그게 지금 6만 6천, 지금 900이면 한 6만 7천 건. 자, 그래도 한 만 건 정도가 많은 17.3%가 지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양도세 지금 중과 오히려 했는데 따지고 보면 평소보다 오히려 또 매물은 지금 늘어나 한 만 건 정도가 지금 늘어나 있는 거죠. 지금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월 1일하고 5월 10일 중요 지역들이 매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 같은 경우에도 한 59.7%, 60% 정도 늘어나 있고, 광진구도 51.6%, 송파구도 48.7%, 용산구도 43.8%, 서초구도 43.3%, 강동구도 37.9%, 강남구도 37.2%, 동작도 30.4%, 마포도 30.4%. 자, 결국은 강남 3구 뭐 우리가 한강벨트라는 중요 모든 지역들에서 30% 이상 지금 매물이 늘어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올 초하고 지금 양도세 중과 시행이 된 오늘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간에 매물이 상당히 늘어난 채로 유지가 되고 있다. 요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장단지들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뭐 12,000채나 되는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자, 매물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6일 날 이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 영상에서 이 주요 단지들 매물을 한번 체크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5월 6일 영상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비교하면서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은요. 5월 6일 날 올림픽 파크 포레온 매물이 1048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자 그러니까 오늘이 10일이죠. 5월 10일자 오늘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매물을 보면 828건이에요. 자, 지금 1000건 정도가 800건대면 한 200건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제가 계속 매물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올 초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이 매물이 200건대였어요. 200건대였던 게 지금 1000건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여전히 지금 800건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건대면은요, 아시겠지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팔 수 있는 아파트가 자, 일단은 일반 분양 5,000세대는 못 팔죠. 아직까지 못 팝니다. 그리고 뭐 임대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조합원 물량만 팔 수 있는데 조합원 물량이 한 6,000채 정도 됩니다. 6,000채 중에서 800세대면 거의 한 뭐 8집 중에 한 집이 팔겠다고 나와 있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실제 가격대를 보더라도 34평형 84타입이 33억까지 갔던 게 4월 22일 날 27억 5천으로 무려 5억 5천. 결국 6억 가깝게 폭락한 거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매물이 이제 금매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 뭐 지금 한 5억 5천 6억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매물 상황을 보더라도 제가 5월 6일 날 확인했을 때도 27억 4천 고층 매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실거래보다도 오히려 1,000만 원 낮게 지금 이렇게 매물이 5월 6일 날 확인이 됐었는데 오늘자 10일자 봤더니 여전히 지금 30층 중에 고층 7억 4천 매물이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신문방송에서 뭐 매물이 뭐 지금 다 들어갔다. 지금 금매들 다 들어가서 지금 이제 금매 하나도 안 남았다. 지금 이제 집값 오를 일만 남았다. 전혀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상황만 보자면 아직까지 그런 건 전혀 없는 팩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뭐 그런 신문방송이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단순하게 그냥 숫자만 가지고 막 그냥 막 떠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 팩트는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월 6일 날 27억 5천 지금 매물들이 고층 매물들이 이렇게 줄줄이 창창 있었는데 자, 5월 10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27억 5천, 27억 5천, 27억 5천. 자, 이런 고층 매물들이 여전히 지금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대단지죠. 지금 송파의 9,510세대, 뭐 지금 가장 대단지인데, 자, 송파의 이 대단지인 5월 6일 날 813건이었습니다. 매물이 813건이었는데, 자, 5월 10일 오늘자 한 700건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100건 정도 감소한 거는 맞아요. 자, 그렇지만 헬로시티 같은 경우에도 올 초에 매물이 400건대였습니다. 자, 400건대였던 매물이 폭발적으로 지금 800건까지 올라간 거는 맞지만 지금 막판에 또 엄청나게 몰렸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7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팔겠다고 대기를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700건 가깝게 지금 뭐 넘게 어쨌든 매물이 쌓여 있고요. 자, 가격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3평 기준 했을 때 30억 거래가 지금 3월 달까지 있고 최고가는 31억 4천이었죠. 대부분이 다 지금 27억, 28억, 뭐 높아도 지금 29억, 전부 다 지금 20억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30억 거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매물도 보면 5월 6일 날 저층 같은 경우가 26억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5월 10일 오늘자도 보면 저층이 26억까지 매물이 그대로 지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급급매 없어졌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닌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5월 6일 날, 자, 이분이 27억 5천에 내놨던 거를 5천만 원 낮추고 3천만 원 낮추고 또 3천만 원 낮춰서 결국은 26억 4천까지 내려갔잖아요. 이분 입장에서 보면 거의 뭐 한 1억 1천만 원 정도를 지금 낮춘 거죠. 27억 5천에서 26억 4천으로. 자, 그런데 이 26억 4천이었던 이 매물이 보면 26억 4천이 또 5월 7일 날 3천만 원을 더 낮춰서 26억 1천만 원. 자, 이렇게 낮춘 매물들이 뭐 26억 2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매물을 낮추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뭐 5월 10일 상황인데 지금 이렇고요. 자, 그리고 5월 6일 날 고층 매물들이 27억 5천 매물들이 줄줄이 창창이었습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 지금 5월 10일 오늘도 고층 중층 매물들이 27억 5천 매물들이 줄줄이 창창이고요. 자, 그리고 강남권에서 대장이라고 하면 DH퍼스트 아이파크겠죠. 6,700세대 거의 7,000세대나 되는 강남에서 가장 뭐 대단지가 되겠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죠. 5월 6일 날 매물이 599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월 10일 지금 매물이 537건이에요. 와, 지금 여기도 뭐 여전히 500건 뭐 540건 가깝게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물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격 상황도 보면 비슷합니다. 33평형이 36억 8천까지 갔던 게 35억, 34억. 자, 이렇게 지금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34억 정도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매물을 확인해 보면 5월 6일자 저층 같은 경우에 31억 5천이면 와, 뭐 많이 지금 내려가 있죠. 그래서 뭐 34억이 아니라 31억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30억 이거 턱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턱걸이. 그래서 현장 폭락 일어나면 뭐 20억대까지도 갈 수 있는 뭐 이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결국은 5월 10일 오늘자도 보면 지금 저층들 31억 5천까지 여전히 지금 내려간 매물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5월 6일 날 지금 중층하고 고층 같은 경우에 33억 5천. 자, 결국 34억보다도 훨씬 더 내려가 있죠. 그래서 뭐 5월 6일 날, 자,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이 내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월 10일 날 똑같아요. 지금 뭐 33억, 지금 중층 매물, 지금 고층도 33억 5천까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지금 뭐 매물 상황도 그렇고 뭐 호가 상황도 그렇고 뭐 급매 다 사라졌다. 뭐 매물 완전 잠겨서 무조건 뭐 집값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가장 대장 단지들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금 뭐 그다음에 헬리오시티, 또 개포주공 1단지 DH퍼스트 아이파크, 이 정도 지금 상황이 지금 똑같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자, 결국 뭐 마지막 이제 레미안 원밸리 뭐 안 살펴드릴 수가 없겠죠. 뭐 가장
가격이 높았던 가격으로는 대장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매물이 564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보면 508건이에요. 자, 그럼 뭐 여전히 500건대 버티고 있잖아요. 레미안 온밸리 같은 경우에서 여기도 여전히 매물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지금 가격도 마찬가지 34평형이 72억까지 가면서 대한민국 국민평형의 새로운 가격을 썼던, 그래서 72억까지 갔던 게 54억 5천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는데, 호가는 5월 6일 확인했을 때 저층이 50억 9천까지. 자, 50억 9천이면 아시겠지만 지금 72억까지 갔던 게 70억이 무너지고 60억이 무너지고 지금 50억 9천이면 아니 여기서 1억만 깎아도, 현장에서 1억만 깎아도 지금 40억대까지 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자, 어쨌든 간에 50억 9천 뭐 똑같은 거죠. 지금 50억 9천. 그러면 72억이면 무려 한 21억 1천만 원이죠. 20억 넘게 지금 낮춘 매물이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5월 6일 날. 지금 똑같아요. 5월 10일 날 50억 9천 매물 여전히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여전히 매물 거두지 않고 20억 넘게 낮춰서 그대로 지금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5월 6일 날 고층 같은 경우에 52억이면 고층인데도 72억에서 52억, 20억을 낮춘 매물. 와, 그럼 이런 건 정말 초급 매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이어서 만약에 안 팔리면 무조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보시면 5월 10일 오늘 제가 확인했는데 23층 중에 고층 그대로 있습니다. 52억. 여전히 안 팔리고 있어서, 자, 결국은 뭐 우리가 다주택자들 매물이라고 전부 다 생각했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닌 거죠.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자, 1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팔아야 될 이유가 꽤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거주 1주택자들 지금 뭐 장특공 지금 뭐 폐지 뭐 이런 뭐 이제 부분이라든지 아예 이제는 뭐 보유는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거주로만 지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실거주를 하더라도 지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뭐 재산세 뭐 1%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50억짜리는 재산세 지금 5천만 원 지금 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레미안 온밸리 공시가 올린 것만 가지고도 작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보유세 냈던 게 올해는 지금 공시가 올라간 것만 해도 지금 3천만 원까지 거의 가 있습니다. 지금 3천만 원대까지. 국민평형이 지금 3천만 원에 6천만 원이 올랐어요. 아니 그러면 뭐 보유세율 인상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이거 아예 지금 폐지법안에 올라 있죠. 그러면 폐지되면 60%에서 100%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40% 깎아줬던 걸 그냥 100%로 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공시가 현실화율도 69% 그대로 적용했잖아요. 이거 뭐 85% 90%까지 올리면 이것만 해도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3천만 원이었던 지금 레미안 온밸리 국민평형 보유세가 한 4천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거의 5천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매년 지금 3천만 원 보유세도 버거운데 이게 매년 4천만 원 5천만 원씩 낸다 그러면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는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어도 이거는 뭐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파는 뭐 양도세 뭐 중과 폐지 뭐 양도세 중과 안 판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게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버티다가 내가 말라 죽을 수도 있겠다. 뭐 버티다가 뭐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상황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번에 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여전히 그게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남아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물론 뭐 국토부 장관이 이 매물 잠김 부작용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야 돼요.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무조건 그냥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뭐 시장의 통계들을 무시하면서 괜찮아 이러다가 나중에 가면 한 방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정부의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나 아니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어떤 뭐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그런 뭐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국민주권 정부 다르다 뭐 이런 것들 어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은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심리를 이게 안 꺾이면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절박한 인식, 정말 대통령이 뭐 이게 부동산 집값 안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 부동산 쪽으로 모든 돈이 쏠리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이게 만약에 계속 가다가 정말 이 버블이 터지게 되면 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인식. 자, 그다음에 금융세제 뭐 공급.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를 통해서 뭔가 문재인 정부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뭐 25억 넘어가는 거 딱 2억만 대출해주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1주택자들에 관한 그 똘똘한 한 채마저도 지금 타깃으로 정하고 있다라든지, 뭐 아예 갭 투자 자체를 못하게 해서 소위 말하는 뭐 세입자의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 지금 투자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게 뭐 저만 아니라 시장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특히나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 매도인들이 정말 이러다가 버티다가 아파트값 똥값 되겠네. 버티다가 집값 똥값 되겠네. 그 전에 뭐 집값 똥값 되기 전에, 집값이 더 폭락하기 전에, 워낙 지금 폭락 거래가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계속 살펴드리고 있지만 지금 압구정 현대도 막 30억씩, 이번에 38억 폭락 거래가 나왔죠. 거의 30%가 하락하는. 그럼 강남이 30% 하락하면 나중에 가면 50%까지 하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지금 압구정에서 30% 지금 38억 폭락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장기전으로 가면,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 결국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늘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앞으로도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할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매일 확인하다 보면 참 이렇게 뭐 작은 것 하나든 또 가끔 고가 제품이든 뭐 이런 거 구매하실 때 일부러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뭐 정말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깜짝 놀랍니다. 참 뭐 이런 거 확인할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